반갑습니다. 리온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지속적으로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비트코인 시장의 공포 탐욕 지수가 45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45면은 여기 밑에 이제 기준을 보게 되면은 공포 단계에 돌입을 했다. 시장이 지금 SEC 규제 때문에 굉장히 침체된 상황에 있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제 매집을 장기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이 적절한 매집 포인트로, 매수 포인트로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문제는 이제 지금 엮여 있는 게 미국의 규제 문제랑 결국에는 경기 침체로 인한 이제 유동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관련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배도지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그거에 앞서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미국에서 SEC가 CZ 계좌 추적, 그 다음에 자산 동결을 행정명령 요청 사항에다가 넣은 상태입니다. 14일이 되면, 내일이겠죠? 내일이 되면은 이 행정명령에 대해서 법원 심리 판단 결과가 나오게 되고, 만약에 바이낸스 자금 동결이라는 게 결정이 된다 그러면은 추가적인 어떤 출금 사태가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규제를 왜 하냐면은 결국에는 미국의 어떤 목표가 있다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자금 세탁 방지라든지 투자자 보호 그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보면은 이 바이낸스라는 존재가 굉장히 이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시 같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 정도 완전히 죽인다라고는 하지 못하겠지만, 바이낸스의 코인 시장, 크립토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축소시키려고 하는 게 미국 정부의 목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SEC를 앞세워서 지금 규제적인 측면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최종 목표는 달러 패권을 확보하고 코인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면서 다음 이제 월가 자본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죠. 그 간에 이 바이낸스 사태 그리고 각종 규제가 확립이 될 때까지는 시간과 어떤 고통의 어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지속적으로 보면은 비트코인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 크립토 시장에 자금이 유입이 돼야 되는데 8주 연속으로 기관 자금이 유출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총 공급량만 보더라도 이제 21년도 이후로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장이 시작되면서 스테이블 총 공급량이 늘어나고 있지 않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시장에 달러 유입이 안 되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에는 그러한 유동성 유입이 안 되는데 이 시장이 커질 수 있는 그 요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뉴스도 나오는 게, 코인 거래소 불안해하니 나스닥 은행 증권사 코인 서비스에 진출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FTX 사태, 셀시우스, 그 다음에 루나 사태, 그런 것들이 이제 발생이 되면서 굉장히 파장이 컸죠. 이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함부로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게 된 거고, 밑에 보면은 또 미국 자본시장의 큰손이라 불리는 찰스 슈왑이 시타델, 그 다음에 피델리티 손을 잡고 만든 거래소가 EDXM 이라는 거래소를 이제 만든 거고, 결국에는 이런 월가 자본, 그 다음에 전통 레거시 금융사들이 코인 시장에 다음 이제 먹거리를 찾으려고 이 시장에 이제 유입이 될 거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낸스는 어떻게 보면은 동네 상권으로 그냥 하는 애들인 거고, 본격적으로 이 자본 세력들이 이 시장에 유입이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바이낸스나 OKX, 바이비트 이런 거래소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영업을 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이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통제권을 이제 확보를 하고, 각종 KYC 제도 이런 것들 도입이 되게 되면은 기존 이제 민간에서 만들어진 거래소의 위치라는 게 굉장히 규제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 정부가 코인 시장에 대한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을 자기 입맛대로 다 맞춰놓은 상태에서 월가 자본 세력들이 돈을 투입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코인 시장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그게 언제가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럼 차트를 하나 봤을 때, 이게 이제 비트코인 차트고, 이 하늘색 선이 연준의 대차대조표 전체 자산입니다. 자, 이렇게 연준의 대차대조표가 추세적으로 하락할 때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대세 상승장이 온 적이 없다. 근데 지금도 보면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죠. 물론 3월 달에 이제 은행 파산이 되면서 유동성 공급이 되고 그러면서 잠깐 반등이 나왔지만, 여전히 연준은 긴축 국면에 있고 계속적으로 시장의 돈을 빨아들이고 있다, 달러를.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 시장이 대세 상승장으로 가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제 상승했던 힘은 뭐냐면은
이 달러 유동성을 바탕으로 비트코인 상승했던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양적 완화 같은 그런 어떤 제도적인 움직임이 없다고 그러면은 대세 상승장이 오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배도지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게 되면은 이 미미코인이라는 것은 사실상 지금 증권성 여부에 관련해서도 미국 정부가 뭐 19개 정도의 그 코인을 지명을 했는데 거기에 대부분의 시가총액 100위권 안에 든 코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시가총액 100위권 안에도 못 드는 밈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특성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그 규제 때문에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최악의 상황도 상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자산시장의 어떤 경기 침체 때문에 크러쉬가 발생이 되면은 결국에는 이 배도지도 여기 지금 22년 5월부터 해갖고 정고점 넘기는 때가 23년 2월인데 이런 그 위아래로 움직이는 횡보장세가 더 길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만약에 본인이 이 배도지에 모든 것을 거르신 분이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은 그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 SEC나 미국 정부가 뭐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증권성이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사셔야 된다. 이런 민코인에 집중하시기보다는 비트코인을 지금부터라도 계속 모아가지고 손실난 부분에 있어가지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비트코인을 그냥 사는 게 답이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나는 그냥 빠꾸 없이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가셔도 되지만 여기에 그 사활을 걸어가지고 내가 진짜 한 10배 20배 먹겠다라고 하는 것은 욕심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왜냐면은 또 볼 수가 있는 게 이게 그 17년도 때 굉장히 핫했던 코인이죠. 라이트코인. 근데 21년도에 정고점 그냥 딱 넘기자마자 바로 다 그냥 꼬꾸라졌습니다. 자, 라이트코인도 그렇고 리플 이때 올랐지만 이때 못 올라갔죠. 이때까지도 정고점에도. 모네로 정고점 넘기자마자 하락했고 스텔라 정고점 못 넘기고 하락했고 비트코인 캐시 오르지도 못했죠. 트론 살짝 올라가는 척 했다가 다시 떨어졌고 이오스 정고점도 못 올라갔고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배도지도 여기까지 이렇게 못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을 사시는 게 맞다. 그게 유일한 대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봤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온에서 무료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황, 뉴스, 이벤트 내용 알려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